저 자료 화면 한번 봐주세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사진이죠? 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 영국을 이끌던 체인벌린 수상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꼭 1년 전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독일의 히틀러와 미넨 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와가지고 군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입니다. 체인벌린 수상이 미넨 협정 이렇게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유럽에 평화가 왔다. 평화 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진 예. 내용 아시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은 1년 전에 4천만 명을 희생시키는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장관. 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네. 또 평양 선언, 또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이런 협정 합의문만 작성을 하면은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남북 사이의 그 합의, 여기에 따른 그 협력 사업 이런 것도 결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 속에서 우리가 한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요. 그렇죠. 협의나 합의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합의나 협의가 절대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는 한 국가가 얼마나 국방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또 실리 외교, 동맹 외교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평화는 결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말씀하셨던 그런 국방 대비 태세 또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지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바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죠. 전쟁을 미리 차단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이 참혹한 6.25 전쟁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죠. 저는 명실공히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저는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동맹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한미 동맹은 외교 또 안보 국방면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2년 전에도 해왔고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신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미국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런 그 띵크탱크 측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당국자 사이에서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 얘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료화면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요. 저는 그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렬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 또 미국의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이것은 한미 동맹 저는 파기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당국자하고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미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저러저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 다시 여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 어처구니 없는 완전 정반대의 반응 아닙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또 봐주세요. 저것도 보십시오. 북한의 최선희 기자회견 2차례인가 했죠. 저 내용과 또 미국의 비건 대표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게 1차적인 위협의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장관님. 네,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국민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모든 걸 북한의 주장하고 똑같이 단계적으로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 그리고 그 이행에 있어서는 그 동시적, 병행적 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2단계로 쪼개든 3단계로 쪼개든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만 해제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해제해주고 이런 단계적인 협상이 갖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까? 한 방에 일어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단계적이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를 놓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고 또 다음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하는 단계는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또 우리하고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뒤바뀐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이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도 우리는 한 방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무기로부터 안전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판에 저는 완전히 미국과 우리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실망을 하셨을 텐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이제 전략으로 바꿔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훌륭한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으로도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생각 없으세요? 예, 책임질 일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께서 제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책임을 많이 지실 일이 이미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들어가 주십시오.